자, 중학교 1학년 2학기 미래엔 교과서 읽기입니다. 4단원이 되겠네요. 다양한 의사소통. 자, 읽기예요. 빠르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단락에서는 이제 토의하기와 매체로 표현하기가 있는데, 먼저 토의는 뭐냐면 뱉는다라는 의미예요. 뱉는다. 의는 의견. 그래서 의견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토의는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는 회의. 요게 토의하기가 되겠습니다. 매체로 표현하기. 이때 매체는 뭐가 됩니까? 바로 정보 전달 수단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매체에는 뭐가 있냐면 인쇄 매체가 있고, 인쇄 매체는 책, 전단지, 신문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방송 매체가 또 있죠. 보통 이제 전파 매체라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매체가 있다. 그래서 매체로 표현하기. 과연 어떤 매체를 선택하는 게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지, 이거를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매체로 표현하기예요. 자, 그러면 토의하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먼저 봐야 되겠죠.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토의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는 게 토의하기입니다. 자, 패스. 만화가 나오네. 훈민이네 반과 정의민의 반에서 겨울방학에 어떤 체험 활동을 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같은 주제로 대화하지만 그 모습은 다른데, 훈민이네 반. 전시회 가서 그림 보자. 다들 동의하지? 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을게. 자, 그럼 이 친구는 지금 다른 사람 의견을 듣지를 않고 있죠? 정의민의 반. 너희들 생각은 어때? 자유롭게 말해봐. 생태공원에 가는 건 어때? 나는 찬성. 거기는 너무 멀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자, 정의민의 반에서는 여러 의견들을 이렇게 종합을 좀 하고 있죠? 예. 너무 뻔하죠. 그래서 이제 훈민인의 반은 너무 독선적입니다. 의견을 안 듣고 있어요. 근데 정의민의 반은 이야기를 듣고 종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토의 주제 정하기 보도록 할게요. 학교 식당에서 급식을 먹고 나오던 용욱이와 친구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 차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게 되었다. 자, 요게 문제 상황이 되겠네. 문제 상황. 음식물이 너무 많이 남아. 쓰레기 양을 보고 놀란 용욱이와 친구들은 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자, 용욱이.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의 양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지혜. 그러게 말이야. 정말 심각하더라. 연재. 그들을 보고 있을 수도 없고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고. 연우. 우리 학교 급식 시간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토의해 볼까? 자, 여기 토의 주제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패스. 자, 토의 준비하기. 자, 토의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의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먼저 토의 계획서를 볼까요? 토의 방식 정하기. 우리 5명이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원탁 토의. 원탁은 동그란 테이블을 원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토의에서 맡은 역할 정하기. 사회자, 토의 참가자, 그리고 사회자는 용욱이로 결정. 그리고 의견 마련하기. 자료를 조사해서 의견과 근거를 마련하자. 그래서 자료를 조사하면서 현재 상황과 문제점, 원인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규칙도 있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끼어들지 않기, 주제와 상관없는 말 하지 않기,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면담, 인터뷰 같은 걸 할 수 있을 테고, 신문기사 또는 인터넷 자료 또는 뉴스 자료를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자, 그러면 토의에서 역할을 나누고 규칙을 지켜야 하는 까닭.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한된 시간 안에서 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순서 그리고 역할을 지정을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의견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료 조사가 필요한 까닭. 근거, 자기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토의를 하고 있죠.
지금부터 우리 학교 급식 시간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주제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토의 주제를 안내하고 있어요. 토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순서 안내하고 있고, 먼저 우리 학교에서 발생하는 급식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본 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토의 순서가 1, 2, 3, 4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급식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순서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주장. 학교 영양사 선생님께 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근거 자료, 우리 학교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2014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 한 사람이 매년 25에서 30kg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 같다고 하니 참으로 엄청난 양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자료 출처가 영양사 선생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의 출처를 밝히면 신뢰성이 올라가요. 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한 근거에 대한 신뢰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땡땡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최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1kg당 90원에서 120원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양과 처리 비용이 모두 증가하여 학교에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가 나왔죠? 처리 비용이 90원에서 120원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양과 처리 비용이 모두 증가했다.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저는 비용보다 환경오염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썩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해충과 세균이 번식해서 학교 주변 환경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점 제시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학교의 급식 음식물 쓰레기가 매년 증가하는 현황을 살펴보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쓰레기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 사회자가 중간 내용 정리를 해주고 있죠. 이번에는 학교 급식에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원인 손을 들며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영양사 선생님과 면담해서 학생들이 음식을 버리는 까닭을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점검표를 보여주시면서 현재 우리 학교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대부분은 채소류고 육류는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학생들이 육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나왔죠? 즉 채소류를 많이 버린다는 얘기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점검표를 이렇게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 나머지 음식물을 버리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소를 양옆으로 벌리고 의아스럽다는 표정으로. 자, 지혜는 아마 이 의견에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좋아하지도 않은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말씀입니까? 이 문제의 원인은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으로 식단을 짜는 데 있는 게 아닐까요? 좋아하는 음식은 다 먹게 되거든요. 자, 다른 차원에 접근했죠? 아니, 학생들이 안 좋아하는 음식을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던졌습니다. 저는 배식도 원인이라고 봅니다. 우리 학교는 현재 김치만 학생들이 직접 담는 자율배식을 하고 있고 나머지 반찬은 나누어주는 대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음식을 받으니 그만큼 남기거나 버리는 양이 많아지는 거죠. 자, 배식 원인, 그리고 우리 친구는 식습관 원인. 네,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원인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학생들의 식습관, 식단, 배식 방식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앞에는 이제 정리했고, 중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죠.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편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식습관 개선을 해결 방안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식습관 일지를 작성하고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것을 제안합니다. 자, 문제 해결 방안 좀 제시했어요. 급식에서 자신이 먹은 것과 먹지 않고 버린 것을 날마다 기록하다 보면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볼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형성되면 점차 음식물 쓰레기 양도 줄어들 것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방안이 되는 거고, 해결 방안. 여기가 기대 효과가 되겠죠? 기대 효과 1, 기대 효과 2. 연재 학생은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교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자, 사회자가 지금 연재가 얘기한 것을 정리를 해줬고, 이번에는 학교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땡땡 중학교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자율배식의 종류를 늘린 이후로 음식물 쓰레기 양과 처리 비용이 모두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도 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음식을 자율적으로 배식한다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자, 다른 학교 사례를 제시하면서 자율급식, 그렇죠? 예, 자율백식, 요거를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저도 연우 학생에게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식단 전부를 자율백식으로 한다면 음식을 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또한 학생들이 직접 뜨거운 음식을 담다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선택하게 되어 오히려 편식 습관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 제기했죠? 어느 정도 동의해요. 동의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 시간, 그리고 편식, 이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그렇다면 자율배식의 종류는 지금보다 한두 가지 정도만 늘리고 나머지는 음식을 받을 때 자신이 먹을 만큼의 양을 요구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규빈인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한 개선 방안도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두 학생은 학교에서 자율배식의 종류를 늘려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자, 여기 발언 내용을 정리했고 또 다른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땡땡뉴스에서 보니 공공기관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행사를 열어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행사를 열면 어떨까요? 자, 캠페인을 하자. 이렇게 뉴스를 근거로 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식단 공모전을 열었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식단을 구성해 보면, 자, 이렇게 식단 공모전 한번 열어보자 라고 규빈이가 제시를 했는데, 지금 지혜가 지금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어 목소리를 높이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쵸? 예. 전문가도 아닌 우리가 식단을 어떻게 짜나요? 영양사 선생님처럼 식단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가정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짠 식단이 실제로 급식에 반영된다면 학생들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 해결 방안 또 나와 있죠. 자, 이제 사회자가 또 정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식습관 일지 쓰기를, 학교 차원에서는 자율배식을 늘리거나 학교 행사, 식단 공모전을 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자율배식을 늘리는 것과 공모전은 좀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 논의한 사항은 모두 정리하여 학생의 대의원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의를 모두 마칩니다. 이렇게 이제 토의가 끝났죠.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토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문제 상황입니다. 우리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 환경을 오염한다. 그 문제 원인으로는 학생들이 육류 위주로 음식을 먹는다. 학생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으로 구성된 식단 때문이다. 자율적이지 않은 배식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식습관 일지 작성, 자율배식 종류를 늘리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행사를 열자, 식단 공모전을 열자,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 토의에 참가한 토의자들이 활용한 자료를 정리한 표예요. 연재는 통계 자료와 음식물 쓰레기 점검표 요거를 이용을 했고 학교 영양사 선생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쵸? 활용한 내용, 통계 자료. 우리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냈고, 음식물 쓰레기 점검표를 통해서는 문제 상황의 원인이 학생의 식습관에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자, 규빈이는 신문기사를 인용을 했고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상승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급식 음식물 쓰레기로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했고, 연우는 인터넷 자료를 이용했죠. 중학교, 땡땡 중학교 사례를 갖고 와서 자율배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주장했고,
지혜는 뉴스를 근거로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행사를 문제 해결 사례로 들어 학교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요 학생들이 제시한 자료가 뭐고 내용이 뭔지 매칭하는 문제가 학교에서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누가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떻게 말했는가, 그 내용이 뭔가, 요거는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고 토의에 필요한 태도를 살펴보자. 고개를 끄덕이 맞습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은요, 표정 또는 동작으로 상대방의 어떤 말하기에 액션을 취해주는 거죠. 리액션,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어 목소리를 높이며, 자, 이런 것은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뭐 교과서에 따라서는 뭐 반언어적 표현 뭐 이렇게도 합니다. 목소리 톤, 크기 이것을 이제 좀 바꿔서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다. 근데 이제 지혜는 조금 실수를 했죠. 친구가 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지금 끼어들었어요. 자, 패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코 알아두기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해놓고, 토의의 표현 방법, 언어적 표현, 의미 있는 음성, 즉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준언어적 표현, 언어적 표현과 함께 이루어지는 음성적 효과로 말의 속도, 크기, 침묵, 억양 등으로 뜻을 전달하는 것, 아까 얘기했죠. 비언어적 표현, 비는 안일비자, 그래서 동작, 자세, 손짓, 몸짓, 표정으로 전달하는 게 비언어적 표현이다. 자, 또 중요한 게 나왔네. 토의할 때 필요한 태도,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도 열린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상식입니다. 상식. 다음 페이지. 생활 속 문제로 토의하기.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넘어가고요. 정리점검. 기억 리을에 해당하는 개념을 알아보자. 자,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주고받고 협력적인 말하기는 토의라고 하고, 4명에서 10명의 인원이 둘러앉아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주어진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은 원탁 토의고, 언어 표현과 함께 이루어지는 음성적 효과는 준언어적 표현, 사물이나 말 등이 생기거나 나온 근거는 출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 잘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OX. 토의 준비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죠. 토의에서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생각나는 의견이 있으면 중간에 끼어들어 발언하면 안 되죠. 토의에서 사회자는 토의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어야 되죠. 이걸 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진행을 잘 해야 되겠네. 좋습니다. 자, 낱말, 뜻풀이, 현황. 현재 일이 되어가는 과정에는 형편. 그래서 말뜻이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을 줄여서 현황이라고 한다. 학생들의 학교 도서관 이용 현황을 파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테고, 협력,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 협동, 힘, 힘을 합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른 모둠의 협력을 부탁했다. 방안,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여 나갈 방법이나 계획, 그렇죠? 방법, 제안, 방안, 안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 방안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현황, 협력, 방안 단어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여기는 또 발음이네. 발음할 때 식단 이렇게 발음해요. 식단이 아니라 식단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일정한 기간 먹을 음식 종류의 순서를 계획할 때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도 어머님들이 일주일치 식단 같은 걸 좀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죠? 이거는 효과는요, 둘 다 발음이 돼요. 효과 해도 되고, 효과 해도 되고요.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로 드러나는 보람이나 좋은 결과, 의견, 어떤 대상에 관하여 가지는 생각, 종류,
사문의 부분을 나누는 갈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의하기 부분은 교과서 읽기 마치도록 합니다.